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만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실현을 외쳐왔죠. 그 모델로 상암동을 선정하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상암동. 쓰레기 매립지를 녹지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다양한 언론사와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첨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늘공원과 월드컵 공원 등 대규모 녹지는 물론 월드컵 경기장 등 여가 시설도 다양합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상암동의 주거와 업무, 녹지와 여가를 접목해 시민을 위한 행복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상암 재창조 구상을 밝혔습니다. 월드컵 공원에 추진 중인 대관람차를 중심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에코시티와 즐거움이 있는 펀시티, 세계적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 시티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는 철도와 난지천 공원 등으로 단절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월드컵 공원, 한강 일대를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의선과 강변북로를 입체화해 신규로 발생하는 부지와 도로, 녹지 등도 재배치를 통해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 등 낙후된 서울 서부권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계 방안으로는 철도와 도로 등 기존 교통시설 외에 짚라인과 모노레일 등 최첨단 이동수단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 비축기지에 체험형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 일대는 K음식 문화체험이 가능한 오픈 마켓을 조성해 대관람차와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세부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구체적인 상암 재창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11개 분야 200여 명, 공공 사회적 일자리 사업 8개 분야 99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개 분야 14명 등 342명입니다. 이들은 골목 환경 정비, 전통시장 주정차 안내, 교통안전 지킴이, 불광천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합니다. 참여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채용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가파른 경사와 좁은 공간 등으로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던 양천 정목초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 일방 통행이 확대 지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정목초교 주변 통학로인 목동 중앙로 3기를 일방 통행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방 통행으로 지정된 목동 중앙로 3길은 도로폭 6m 미만의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가파른 경사의 좁은 공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돼 왔습니다. 양천구는 일방 통행 지정으로 학생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량 감소로 교통 혼잡을 막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태아 1명당 100만 원이었던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금을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또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장애인 가정 홈 헬퍼를 무료로 파견합니다. 홈 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 이유식 준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평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신경제 교통중심지 은평,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등 5개 분야 70개 세부 사업을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순항하는가 싶던 김포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와 경기 불황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검찰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산업단지 분양은 분양받을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개발사업지. 민관 합동으로 약 22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2,600여 가구와 초중학교를 설립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뒤 사업 시행사가 곧바로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감사원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포시에서는 이곳 감정사지구 외에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던 김포 내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사업 4개. 그중 한강시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감사 결과 민간 건설업자가 259억 원대의 특혜성 수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감사 결과 별도 처분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감사원 조사로 인해 사업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특히 한강시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3월에 1차 분양이 이루어졌지만 감사로 인해 후속 공급 일정이 유보되면서 지난달이 돼서야 2차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감사 대상에 올랐던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으로 해당 사업들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발 사업의 경우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산업단지 역시 지난달 19획지를 공급하려던 2차 분양에서 15획지가 미분양돼 오는 17일까지 재분양이 진행되는 등 실제 사업 준공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민주당 후보가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후보들의 이딴 사퇴로 경선 판도가 바뀐 건데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에는 누가 앉게 될지 이세진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국회의장의 선거 국면이 확 달라졌어요. 네, 당초 민주당 경선에 후보 등록한 인물은 모두 4명이었죠. 그런데 지난 12일 이들 중 한 명인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나 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죠. 같은 날 조정식 의원 역시 후보직을 내려놓고요. 또 다른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 선언을 합니다. 두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2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네, 후보들의 이딴 사퇴를 두고 추미애 후보 추대에 무게가 실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추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고요. 우 의원은 서울 노원구가 지역구인 5선 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선거로 선출이 되지만 보통은 다수당에서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때문에 추 당선인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부분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두 후보의 사퇴 또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당내 분위기 자체가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를 두고 어이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이추, 무슨 뜻인가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배경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들어갔다,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우원식 후보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선수는 관례라면서 후보직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는 16일 민주당 경선으로 눈길이 쏠립니다. 여기서 당선되는 후보가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장은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원내 1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실상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자구도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민주당 경선이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거 역시 사실상 2파전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당 규칙을 바꿔서 결선 투표도 도입을 했는데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되면서 그럴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다음 달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주택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시행한 사전 청약 단지들의 본 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장기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한계를 고려해 공공주택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에 앞서 시행한 제도인데요. 문화재 발굴과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LH는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 청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연 사업단지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 임대 등 임시 거주 방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지역 교원 6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3.9%인 366명이 지난 1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2.7%인 358명이었습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82%인 557명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63.2%인 429명에 달했으며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78.4%인 532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교직에 대한 높은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74.2%인 504명은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인천 섬 지역 학교들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천에서 폐교한 학교는 5곳으로 모두 섬 지역 학교입니다. 학생들을 확보하지 못해 휴교 중인 학교도 2곳인데 이곳 역시 섬 지역입니다. 두 학교마저 폐교할 경우 인천 지역 섬 지역 학교는 영종도와 이작도, 신도와 자월도, 장봉도 등 5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학교 역시 올해 기준 재학생이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4명 수준입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폐교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섬 내 예비 학부모에게는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재배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를 개시합니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민관 협력 사업인데요. 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민간이 힘을 합해 총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는 출자 사업 운용사를 모집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 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개소에서 8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50개소였습니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 중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는 등 8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